네, 계속해서 기록 보는 법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기록을 파악을 해서 변론유지서와 같은 우리가 앞서 공부한 형사 법문서를 작성하려면 공판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증거 목록 보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이에 관해서 일단 형사소송 규칙 제134조에 보면 134조 2항은 법원에서 증거 결정을 할 때 거쳐야 될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 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사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한다면은 그것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제시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해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에 대해서 변호인이나 피고인, 주로 변호인이 되겠죠.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318조에 의해서 318조 3에 의해서 간이공판 절차에 회부된 경우에는 간이공판 절차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증거조사, 증거를 다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면 되지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 의견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규칙에 의해서 형사소송 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증거 의견을 변호인이 진술을 해줘야 공판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모의재판 시간에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대해서 변호인이 의견을 의견을 진술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제가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니까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위에서 본 형사소송 규칙에 의해서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해야 되는데 특히 검사가 제출하는 전형적인 서류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 진술서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어떻게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야 되느냐, 진술할 의견이 이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 진술서가 전부 312조 내지 313조의 전문서류 아니겠습니까? 312조와 313조의 전문 서류들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 있는 312조, 313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서류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견을 얘기해야 되고 또 실질적 진정 성립을 얘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내용을 인정해야 되는 예부 이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죠. 310조 3항이 그리고 한편 자백 배제 법칙을 규정하고 있는 309조와 진술의 임의성을 규정하고 있는 317조에 따라서 진술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임의성이 있는지 여부 한편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전문 증거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 이 항목에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 여러분이 이제 변호인이 됐을 때 이런 수사기관에서 공판검사가 증거 서류를 제출하면 증거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 312조, 313조를 비롯한 증거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실무상 수사 서류에 대한 의견 진술은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잘 들어보시죠.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인정하는지 이 적법성이라는 게 결국 여기 1항에서 말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 성립을 인정하는지 요 2항이라고 볼 수 있죠. 임의성 요 4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에 대해 진술하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하거나 검사 이외의 수사과정 경찰이죠. 결국 경찰이 작성한 것인 때에는 내용 인정 여부 요 3항입니다. 요 3항의 여부를 진술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 결국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같은 것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 검찰 단계에서 작성된 것은 적법성,
실질 성립, 임의성 여부를 진술해야 되고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결국 내용 인정 여부까지 진술해야 됩니다. 요 규정과 설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이외의 서류, 제3자에 대한 진술조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즉 사법경찰관이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공범자에 대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의 경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지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내용 인정 여부에 대한 인부를 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닌 제3자의 것에 대해서는 그 외라는 건 제3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의 부동의만 하면 되지만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내용 부인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용 인정 여부를 진술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그런데 이 경우에도 판례는 부동의 내용 부인이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도 부동의해버리면 내용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동의 또는 부동의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페이지에 나오는 지금 별표를 한 이 부분과 그 아랫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말로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요 두 번째 설명에 대한 설명이 요 표에 있는 것이고요. 요 세 번째에 대해서는 뒤에 또 증거 목록을 예로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낙서를 하지 않은 강의안을 나눠드렸으니까 그 강의안을 보시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요 두 번째 설명에 대해서 표로 보면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라는 것은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결국 증거 서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고, 312조 5항에 의해서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뭘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적법성, 실질성립, 임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죠? 위에서 나온 312조의 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1번, 2번, 3번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3번, 4번하고요. 3번은 이제 요 경찰 작성의 내용 인정 여부와 관련이 있지만 결국 312조하고 313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312조죠. 결국은 피의자 신문조서는 312조에 의해서 이런 과정이 생긴다. 그래서 증거의견을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적법성 인정하고 실질성립 인정하고 임의성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증거능력 의무 의견을 얘기해 주면 증거 목록표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세 가지를 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적법성, 실질성립, 임의성, 적법성과 실질성립을 인정하고 임의성을 부인하면 그 임의성에 해당하는 항목에 X가 되게 됩니다. 여기를 X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대로 X가 표시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적법성은 적법 절차 방식이 인정되고 실질성립을 부인하면 또 임의성을 부인하면 그대로 동그라미 XX 그 순서대로 이렇게 동그라미 XX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세 가지를 다 부인하면 XXX 세 개를 표시할 필요 없이 하나. 여기 동그라미 세 개도 그냥 하나로 표시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검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내용 인정 여부가 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그거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건 맞지만 사실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내용을 부인하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 네 번째 것이 X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임의성도 부인했기 때문에 임의성 내용 부인해서 두 가지 X가 이렇게 된 거고요. 그렇죠? 네 가지를 만약에 다 부인한다 그러면 이렇게 X가 4개가 아니라 하나로서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부분이 뒤에 보는
증거 목록에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증거 목록 표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요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중에서 이때 이 이하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자,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보시죠. 형사소송법 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소송법 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즉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갑과 을이 공범관계에 있습니다. 공범관계에 있는 갑과 을이 갑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물론이고 그것을 갑이 내용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지요. 을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당해 피고인인 갑이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다. 312조 3항이 결국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고인 갑으로서는 을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됩니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을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310조 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갑이 부인한 이상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갑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인, 여기서 공소외인이 된 이유는 먼저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동피고인은 아닌 겁니다. 공범이지만 공소외인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심법정에서 원진술자인 공소외인 을이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갑 및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증거로 하며 부동의해버리면 내용 부인의 취지로 원래는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이 일의 법리에 의해서 그런 일의 취지로 부동의하더라도 부동의하고 있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의 설명 내용이 요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증거로 하며 부동의하면 내용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어 라는 부분에 그래서 실무상 동의 또는 부동의로 공범관계에 있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내용 부인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상 실무상에서는 동의 또는 부동의로 부동의한 경우에 내용 부인을 한 것이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게 된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다소 지났지만 이 부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별개의 사실로 기소되어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내용 동의, 부동의, 내용 부인 이런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러죠? 보시죠.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작물범은 공범이 아닙니다. 같이 재판을 받고는 있지만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지만 별개의 사실이죠. 절도와 작물은 별개의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죠. 그러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즉 312조 4항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를 할 수 없다. 만약에 절도범이 갑이고 작물범이 을이라면 이 갑이 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을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갑에 대한 증거로 쓰이려면 310조 4항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개의 사실로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는 공범인 경우에 대한 얘기고요. 아래에서는 공범은 아니고 별개의 사실인 경우에는 310조 4항으로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간다. 이렇게 이해를 구별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어, 법리를 알아야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제8회 변호사 시험의 증거 목록을 가져온 부분인데요. 증거 목록을 보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번 1번에 보면 사법경찰관 작성의 나병여라는 사람에 대한 진술 조서입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김갑동하고 이을남이기 때문에 제3자입니다. 나병여는 진술 조서 내용이. 그래서 1위 김갑동 같은 경우에는 1위 김갑동이죠. 김갑동은 나병여에 대한 진술 조서에 대해서 동그라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해야 형사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나병여에 대한 진술 조서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 김갑동이나 이일남에 대한 진술 기재한 서류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위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증거 의견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동의 또는 부동의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니까 동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거 동의에서 증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을남은 X로 되어 있습니다. 이 X는 뭘까요? 네, 부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역시 이을남에 대해서도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의 또는 부동의로 얘기를 해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 나병여에 대한 진술 조서는 일단 증거 능력이 없어지고 그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갖추려면 이 김갑동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생겼으니까 믿을지 말지 신빙성의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데 부동의가 됐기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312조 4항에 의해서 나병여를 법정의 증인으로 불러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시키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증거 목록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순번 4번을 보시면 역시 사법경찰관 작성의 이을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그럼 이을남이 2번이죠. 지금 피고인이 2니까 자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게 됩니다. 표시가 동그라미 X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적법성 인정하고 실질 성립 인정하고 임의성도 인정했지만 내용을 부인한 겁니다. 사법경찰관 앞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사실과 다르다. 실제 사실과. 그래서 동그라미 X로 된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실무 의견과 같죠. 그리고 1. 피고인 김갑동은 지금 공소사실 내용을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공범인 공동피고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에 대해서는 이을남은 이을남이 아니죠. 김갑동은 일단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동의라고 보여지는데 사법경찰관 작성이 피의자 신문조서이고 두 사람 사이가 공범인지 아니지에 따라서 이것이 내용 인정에 준하는 동의 부동의인지 아니면 단순한 동의 부동의인지는 기록 내용을 보고서 공범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러질 못했는데 대면 강의라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이거를 납득을 시켜야지 기록형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이렇게 아랫부분에 증거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아예 공판 기록을 작성하는 문서에 인쇄가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작성을 해 넣는 것이지만 이것은 부동문자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앞에 들은 설명들을 요약을 해놨는데 증거 의견 표시하는 방법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인정하면 동그라미, 부인하면 X. 근데 여러 개의 보호가 있는 경우는 어떤 순서라고요? 적법성, 실질 성립, 임의성, 내용의 순서이다. 왜 이런 항목들이 나왔다고요? 312조 1, 2, 3항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1항, 2항, 3항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기타 서류, 진술조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면 동그라미, 부동의하면 X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한편 우리가 증거법에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점, 특신 상태를 배웠잖아요. 특신 상태를 부인하게 되면 어디다가 표시하느냐, 진술 목록에 비고란에다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고란이 있죠. 비고란에 예를 들어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특신상태를 진술조서에 대해서 특신상태를 부정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특신상태를 부인하면 특신상태 부인 이렇게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인하고. 그 뜻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실무에서는 특신상태가 다퉈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공부할 때 특신상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가 뭐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판례 이론들을 얘기했었는데 실무상으로는 크게 다투지는 않는데요. 물론 다투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소 시간이 지났고 또 설명이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이 증거 목록 보는 법을 이해를 하셔야 기록형 시험을 볼 수가 있고, 네, 물론 모르고 여기에 배점된 부분을 다 틀릴 수 있지만 정말 그래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증거 목록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실제 졸업을 하고 형사 변호사가 되었을 때 증거 능력 의견을 법원에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수사 서류가 보통 첫 공판기일의 증거 서류로 제시가 될 텐데요. 그 미리 복사를 해서 보고 내용을 알고서 피고인과 또 상의도 하고 해서 이 증거 능력을 어떻게 얘기할지 준비를 해 가야 변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사법 기록형 시험을 보기 위해서라도, 또 졸업을 하고 나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도, 형사 변호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라도 증거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그리고 증거 목록에 기재된 이 동그라미 X라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비대면 강의로서 증거 목록 보는 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대면 강의를 통해서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기록을 통해서 보완할 기회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주는 일단 이 정도 강의로 마치고 다음 주 온라인 강의에서 형사법문서 작성의 기술 부분과 판례 읽기와